첫 주제는 박순애의 머쓱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왜 머쓱한 손인지는 저희가 조금 뒤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자 이런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거세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철회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앞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사회수석이 이게 원래는 신속하게 강구해라라고 했는데 공론화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어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추진해서 공론화라는 건 되는지 안 되는지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철회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내용이 커지는데 그 내각에 있는 분조차 저렇게 하면 정말 참 사면 초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도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만 5세로 취학 연령을 내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변화인데 이걸 다짜고짜 느닷없이 아무런 그 수렴 없이 의견 수렴 없이 진행을 하다가 또 이게 또 저항이 커지니까 그러면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러면 월급 받고 공무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 박순애 장관이 뭐 임명 과정에서도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었지만 뭐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취임하고 일로 성과로 보여주라고 대통령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 일을 잘하면 된다. 사실 업무 보고 대통령한테 한 다음에 그냥 나왔던 첫 번째 공약 정책이 이거였는데 이것을 둘러싸고 수많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정책이란 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건 폐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걸 폐기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건 처음부터 그건 말을 하지 않았어야죠. 처음부터 의견을 듣고 그러면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사회수석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대통령 지시사항을 며칠 만에 좀 바꾼 거 아닙니까,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게 대통령 뜻이었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신속하게 공론화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참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시지만 참 답답해 보이고 정말 누구 하나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박순애 장관 뭐 임명 때부터 뭐 말이 많았죠. 근데 가장 특이했던 점은 이분이 뭐 음주운전이나 논문 표절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여기 교육부 장관에 지금 앉아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개혁 과제 중에 뭐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계획을 이분이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한번 나왔다가 지금 심하게 이제 국민적 혼란을 또 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이 스타 장관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장관들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정 과제를 뭔가 이행하고 그런 뭐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퍼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어떤 경찰국 신설 논란도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같고 지금 박순애 장관의 이 5세 아동에 대한 조기 입학까지도 그런 측면에서 좀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내각에서 이 스타 장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고 스타가 아닙니다. 진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스타 장관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박순애 부총리 이름은 뭐 유명해졌는데 유명이냐 악명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논란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장관들의 단점을 좀 집약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어떤 여론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적인 사항인 거죠. 이런 것까지 일일이 우리가 장관에게, 부총리에게 국민 여론 수렴하세요, 공론화 과정 거치세요라고 지시해야 되는 겁니까? 알아서 해야죠. 그런데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교수 출신으로 이번에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정무적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 본인들이 주변의 어떤 교육부 관료들에게 듣고 아 이게 필요하다 싶은 걸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 여론 수렴하는 절차를 좀 내팽개치고 너무 빨리 서두르다가 결국 이런 사단이 나서 대통령이나 용산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건 안 그래도 지금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운데 당에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부담을 끼친 것이거든요. 뒤늦게 공론화 과정 거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좀 결자 해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박순애 장관이 사실 이게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걸 독단적으로 업무 보고에 포함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어떤 분노한 여론 풀 때까지 본인이 임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께 부담을 덜 드리는 방안인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은 뭐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단 낮게 다니면 된다는 일단 말씀입니까?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수습하고 각종 학부모 단체나 교육자 단체 다 만나서 오해를 풀고 공론화 과정 거치겠다는 공식적인 프로세스 이제 진행 과정을 딱 확립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 스스로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라고 지시한 건 대통령이거든요. 예,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기 바랍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하니 교육부 장관이 의견 수렴이고 뭐고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는데 물론 나흘 있다 갑자기 의견 수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부 장관 굉장히 억울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시켜서 했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 아이디어가 어디부터 만들어진 건지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건지 교육부에서 자체로 만든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왜냐?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공약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국정과제에도 없고 공약에도 없는 것을 부처에서 대통령실 명을 어겨가면서 만든다? 제 머릿속에는 상상이 잘 안 되고요. 왜 이런 안이 나왔는지를 정확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장관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신다고 제가 한 번 정도는 봐드릴 용의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구성 중이라서 틀이 다 갖춰지는 않았지만 중장기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교육위원회 몫이고 교육위원회가 학제 개편 이렇게 하겠다고 방향을 세우면 교육부는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이에요. 자기들이 예. 지금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런 학제 개편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가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구성 중에 있으면 장관이 그런 정도 업무 파악은 했었어야 되는데 기본기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교육부 장관들 교육감들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렇게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게 목표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 가장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사전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자기가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와서 회의를 통해서 교육감들을 설득한다?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급하게 교육부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짧게 예. 김성애 소장님의 다른 부분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께서 좋아 빠르게 가라고 직접 지시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면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책임장관제라는 어떤 원칙 아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통령실의 권력을 분산해서 장관들에게 상당히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차관 추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청와대에서 일사불란하게 찍어냈다면 지금은 장관들이 추천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한덕수 총리도 말했고요. 예. 이런 이 책임장관제가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이 되었으면 장관들이 더더욱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잘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잘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책임장관제 취지에 맞게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온 것처럼 보도가 뭐 사실인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대통령실과의 조율 없이 일단 업무 보고에서 뭔가 한 건 하기 위해서 또 임명 과정에서 본인에게 논란이 있었다 보니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다소 욕심을 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과정에 대해서도 박순애 장관이 본인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밝히고 사과하는 그런 해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먼저 했는지 박순애 장관이 업무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오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에서 미리 지시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업무 보고가 됐는지 지금 두 분 의견이 그게 다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재명 부대변인이 예. 여기 후보로 나오는 사람 말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대통령의 명령사항에 대해 지시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했죠. 초중고 12학년제 유지하되 취약 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온 걸로 봐서는 예. 그날 아이디어를 듣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토크가 될 줄 알고 저희가 또 제작진이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29일 박순애 장관의 업무보고 당시 업무가 끝난 뒤에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의 순서를 보면 업무보고가 있었고 박순애 장관의 업무보고 여기에는 취약 연령을 5살로 낮추겠습니다가 들어갔고 대통령이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를 듣고 좋은 생각에 대해서 한 건지 아니면 미리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런 업무보고를 한 건지 요거는 현재 요 말로는 명확히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그 산업 쪽 관련된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예. 모든 부처가 산업부다. 그리고 교육부도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교육 철학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빨리 산업 현장의 일꾼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교육부의 그런 지금 조기 입학에 대해서 같이 호응한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교육부도 열심히 산업부의 그 하나의 부처로 생각하고 경제 인력을 만들어내는데 같이 하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런 거 만들어 왔으니까 잘했네.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철학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육부에 이렇게 그 교육부 장관 자체가 이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철학이 없는 분이 맞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업무들로 지금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를 무리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견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게 중론인데 이게 그러면 박순애 장관이 무리했냐? 아니면 사실은 뒤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했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할까요? 아니 저기 김무식 교수님 예, 저는 출연료 받으시면서 자꾸 유구무원 제재로 가시면 이게 오늘 김 교수님 건 제가 받기로 하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20% 정도는 제가 장해찬 이사장님한테 네, 약속하신 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럼 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네, 이건 책임 장관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틀의 철학 아래에서 대통령도 이 장관의 업무 보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좀 신뢰해주기 위해서 뒷받침하려 했는데 이런 기초적인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추후에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책임 장관제가 된 만큼 각 부처 장관들 정말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공론화 과정이나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해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 입학 명령을 1년 정도 앞당기는 게 과연 아예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될 사안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뭐 어떤 식으로 여론이 수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OECD 평균을 한번 보게 되면 영국, 뉴질랜드는 만 나이 기준으로 5세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만이다 보니까 6세에서 7세 정도에 우리가 입학해요. 보통 만 7세에 입학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1년 당겨서 만 6세에 입학하는 나라가 일본, 중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미국, 벨기에,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호주 등등등 다수의 OECD 내 소위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만 나이 기준으로 1년 앞당겨서 지금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런 논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근데 논의도 안 하고 교육부 장관이 마치 할 것처럼 당장 할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저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만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참에 화제가 된 만큼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왜 다른 나라들은 OECD 국가들은 이거 1년 당겨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도 해보고 하는 등등의 연구는 좀 후행 과정으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좀 저도 미국에서도 아이를 키워봤고 하는 뭐 경험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미국에서 같은데. 아이를 키우셨어요? 요 나이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뉴질랜드나 소위 말하는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에는 1학년 시작이 아니고 영학년 시작입니다. 만 5살 때 영학년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그 영학년 과정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모아놓고 놀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가 들어가는 거고 만으로 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 세계 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스쿨 앞에 프리
프리 1년 과정을 먼저 들어와서 유치원 과정을 흡수한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논의가 잘 안 되느냐? 이거를 전부 다 공식 교육 과정으로 집어 넣으면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전부 다 문을 닫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싹 문을 닫고 딱 공교육으로 흡수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당연히 없죠. 이게 지금 이명박 시즌2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이걸 추진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12명의 교수들에게 연구 과제를 줘서 이것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봐라. 뭐 산업적으로는 돈이 될지 등록금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보고서가 들어가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가 좀 안 되겠다 해서 안 했고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이랬는데 지금은 무슨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육부에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너무 초기라서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나와서 5살로 갈 거야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후년까지 직장 다니다가 아예 초등학교 들어가면 2년 정도 육아휴직 내기로 했는데 그걸 1년 당겨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아닌가 싶어요. 일단 밀어붙였다고 해서 어제 예. 혹시 김구식 교수님 예, 말씀 뭐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 연령도 사실은 지금의 현대 그 과학기술이라든지 신체적 발달에 따르면 좀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사실 남아있는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얼마나 더 국민들이 다 모아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전문가가 일단 아니다라는 한계,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했다는 한계, 그리고 대통령과의 업무 보고에 바로 그냥 추진했던 것처럼 비치는 이 한계들이 예. 겹치면서 이게 아무 준비 없이 했던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아까 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는 영역을 마치 산업 현장에 인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건 교육 철학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보지 말고 교육 전체가 갖는 국가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이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라도 시작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다들 이야기하시지만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나중에 국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교육개혁이라는 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원점으로 되돌려서 논의를 시작하는 그 국가교육이라도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 제도가 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좀 장기적인 교육 대전략을 짜야 되는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희 어제 뉴스 설계에서 이걸 좀 크게 다뤘는데 박순애 장관이 느닷없이 무리하게 이런 일들 추진하면서 저기 지금 나오는 대로 전교조 교총, 유치원연합회, 학부모단체, 맘카페 등 여러 단체가 한 목소리로 무려 36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서 냈다. 그래서 정말 해방 이후에 어려운 국민 통합을 박순애 장관이 이뤄냈다라는 예.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발이 커지자 어제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 박순애 장관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없는 세상 공동대표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예. 예, 지금 어제 영상입니다. 정지현 사교육 없는 세상 공동대표가 좀 울먹거리니까 그렇게 국가 책임져요.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예 실현되지 울먹거리니까 못하고 휴지를 있는데, 계속 아무도 그분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넣어주면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예 지금 탄저기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지금 있는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뭔 또 딴 거냐 자꾸 손을 쓰다듬고 사회부총리가 일단 스킨십으로 무마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정지현 대표는 계속 손을 뿌리치고 그랬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지를 손에 꼭 쥐어주는 모습이 일단 어떻게든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은 좀 엿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나중에 이제 어제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도 저렇게 박순애 장관이 시민단체 대표의 손을 꼭 부여잡고 지금 말은 정확히 안 들리지만 유추하건대 내가 맘 알아요. 다 잘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밑에 자막을 좀 믿지 마세요. 아니 믿지 마세요가 아니고 우려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마세요라고요? 않았을까? 예? 믿지 아닙니다. 마세요라고. 믿지 마세요. 아니 잘못만. 앵커의 본심이 너무 드러나는 아니에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예. 시청자한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자막을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뭐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나오지 시청자들은 못 보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하고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학부모들께 충분히 목표가 전달되지 못하는 곳에서 숭고하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많이 잡으면서. 예. 근데 사실 저러기 전에 미리 얘기를 듣고 미리 공론화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는 정책의 기본이겠죠. 장관이 정무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 경험 없는 분들 이렇게 바로바로 입각하는 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어느 정부든 장점보다는 단점이나 위험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적인 예가 이번 박순애 장관 사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이렇게 하면 또 댓글에서 네. JTBC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 박순애 장관이 또 논란이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화자찬성 멘트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간담회 막바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리 정 대표의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시작할 때에 지금 말씀 완벽하지 경주고 못하더라도 약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시작할 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다 정책에 던져놓으시고 팩트체크 안 한 정보들을 다 던져놓으시고 네. 언론이 다 팩트체크하게 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간담회 하시면서 아니요. 일단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저는 이제 초긍정 네. 멘탈 갑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생각하는데. 교육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교육 전문가는 이런 부분들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2017년에도 대선 때 예. 안철수 당시 후보가 교육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었어요. 뭐 당장 교실 숫자를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 선생님 숫자. 그러니까 이미 한번 그때 당시에 전 사회적으로 이 교육개혁에 특히 학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교육의 전문가들은 다 뭔가 그때 당시에 공부도 하고 한 번씩 되짚어 봤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이제 지금 박순애 장관은 그런 게 없으신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엔 역시 비전문가를 갖다 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박순애 장관이 자화자찬식으로 내 덕분에 아무튼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냐 하셨는데 진짜 이 논의 아까 전에 뭐 교육위원회도 있고 뭐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야정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또 여당하고 정부만 주도해서 논의를 이끌고 가면 결국은 이건 또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을 아예 유아 학교로 뭐 수용하자라는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공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서 돌봄과 교육 강화하자는 얘기도 있고 진짜 뭐 6학년 지금 초등학교 그거를 5학년으로 줄여서 좀 더 교육 과정을 압축시키고 또 빠르게 조기에 이렇게 사회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이번에 진짜 백년지 대계라고 생각하고 여야정이 반드시 함께 협의해서 공론화를 좀 추진해야 된다.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예, 예. 지금 박순애 장관의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그 워딩으로 보면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땡땡땡 지금 우리 정 대표 앞서 옆에 있던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걸 본말이 비유하자면 본말이 바뀐 본말. 거죠. 제가 때리지 않았다면 아팠겠습니까? 님께서 그렇게 아픈지를 제가 알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그게 바로 이제 정무 감각이고 말 한마디가 특히 이제 앞에서 다 기자분들이나 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의 무게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건데 장 회사장 말대로 이게 뭐 전문가로서 발탁된 뭐 능력 있는 분이겠지만 사실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는가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아쉽네요. 네. 예. 이제 교수님이시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장관들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다 자기 밑에 있는 이 뭐 조교들이랑 학생들만 다뤄보셔서 그런지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 태도가 장관이 윗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럼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당신 얘기 들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위로해 줄게. 여기 휴지 있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자체가 당신 나보다 어리고 무슨 뭐 단체라며 나는 장관이고
내가 얘기 들어줄게. 얼마나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산업 구조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산업, 뭐 소위 말하는 노동 인력을 빨리 양성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대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장학금 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서 빨리 졸업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주는 등으로 해서 대학에서 정체를 풀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내려서 하는 문제, 이렇게 논의가 시작돼 버렸으니 이제 누가 여기서 침착하게 토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이 교육개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좋은 주제를 너무 이상하게 놓쳐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목소리 들어보면 차라리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을 한 5년 정도로 줄이면 어떻겠느냐라는 좋은 의견은 많이 나와요. 지금 네. 대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대안들에 네. 대해서 좀 듣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간담회를 업무 보고 해서 이 간담회 여는 게 아니라 간담회 하고 나서 업무 보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고 이제 대학 교수님분들의 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근식 교수님처럼 대학 교수지만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분들이 예. 저는 이런 정무직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문가는 아니시죠? 출연료의 전액을 다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후환이 있을 것 같아서 40%까지 배분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역시 장혜찬 이사장님 오늘 출연료 40%를 더 받게 됐습니다.